안녕하세요. 반복학습입니다. 오늘은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관식 문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은 1교시 100분 동안 8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고요. 1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40문제, 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40문제를 푸는데 17년도에는 객관식 1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40문제 중에 객관식 문제는 28문제,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12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객관식 24문제, 주관식 16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시험 보는 방법은 1교시 한 교시에 80문제 전체를 다 푸는 방식이고, 문제 번호는 1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가 1부 객관식은 1번에서 28번까지 갔다가 다시 2과목 공동주택관리 실무 객관식 29번 문제에서 56번 문제까지 풀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부분은 다시 1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관식 12문제 중 57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주관식 2과목 공동주택관리 실무 69번 문제부터 마지막 80번 문제까지 연달아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주관식 57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 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하는 방법에 의해 채비지의 총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 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게 가로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하는 방법에 의해 가로 즉 채비지의 총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세 번째, 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 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게 가로 즉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하는 방법에 의해 가로 즉 채비지의 총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57번 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가로 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게 가로의 매각을 요구한, 여기서 가로는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방법에 의해 가로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가로는 채비지. 57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 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가로의, 여기서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방법에 의해 가로의, 여기서 채비지의 총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58번.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가로 년을, 즉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가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로는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8번.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58번.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가로 년을, 여기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가로, 즉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가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가로, 즉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8번.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가로, 즉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가로, 즉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59번.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가로 열고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가로, 즉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여기서 가로의 답은 준주거지역. 59번.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가로 열고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 또는 가로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번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여기서 가로에 들어갈 답은 준주거지역. 자, 59번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가로 열고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가로, 즉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여기서 답은 준주거지역을 말합니다. 59번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가로 열고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 또는 가로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가로의 답은 준주거지역. 자, 59번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가로 열고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가로, 즉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상업지역 또는 가로 준주거지역을 말합니다. 답은 준주거지역. 60번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지문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 각층 가로 열고 각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가로 년간 즉 3년간 가로 세대,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답은 3년간 300세대 이상.
60번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 가로 열고 각 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가로년간, 그래서 가로는 3년간 가로 세대 이상,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60번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 가로 열고 각 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가로 3년간 가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60번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 가로 열고 각 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가로 닫고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가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자, 60번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 가로 열고 각 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가로 닫고 즉 5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가로 년간 가로는 3년간 가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여기서 6층 이상의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61번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적립금으로 보존하되 보존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로에서 즉 일반 회계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61번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로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일반 회계. 즉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61번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로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일반 회계, 즉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자, 61번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로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는 일반 회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일반 회계. 61번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로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일반 회계. 따라서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답은 일반 회계입니다. 62번 전매 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로 열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 가로 열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 가로 닫고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당해 주택, 가로 열고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가로 닫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가로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지역의 경우 가로년. 그래서 답은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다. 그래서 답은 숫자 5, 숫자 1. 62번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하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가로 열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 가로 열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당해의 주택, 가로고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가로 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가로는 5를 말하고 즉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제1호 예의 지역의 경우 가로년 여기서 가로는 1 따라서 1년을 말하는데 답은 숫자 1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로는 숫자 5, 두 번째 가로는 숫자 1. 62.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 가열지구 안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즉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은 제외하는 것을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자,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의 1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 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권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말하는데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로는 숫자 5를 말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가로 년 여기서 가로는 1 숫자 1 따라서 요거는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는 1년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1이 답이 됩니다. 62번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 가열 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여기서 이 주택은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은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 여기서 충청권이란 가로 열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 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에는 당해주택 여기서 주택은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가로 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로는 숫자 5를 말하고 이어서 말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가로 년 여기서 가로는 숫자 1 이어서 말하면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전매 제한 기간 수도권, 충청권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 62번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여기서 주택은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은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공급주택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 여기서 충청권은 가로 열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 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 여기서 주택은 가로 열고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가로 닫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가로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로는 숫자 5.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즉 수도권, 충청권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가로년, 그래서 가로는 숫자 1을 말하고 이어서 말하면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는 기간, 자, 수도권 충청권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 수도권 충청권을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63번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가로 1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로로 정한다.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3번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가로 1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로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로로 정한다. 그래서 가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답은 국토교통부령. 63번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가로 1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로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로로 정한다. 그래서 가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3번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가로 1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로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로로 정한다. 여기서 가로는 국토교통부령. 63번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가로 1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는 30, 따라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3.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로로 정한다. 그래서 가로는 국토교통부령,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0일 국토교통부령. 64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 2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가로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는 내진 등급, 따라서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64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2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가로를 설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가로는 내진 등급, 따라서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64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 2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가로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는 내진 등급, 따라서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64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 2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가로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는 내진 등급, 따라서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64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 2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가로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는 내진 등급, 따라서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답은 내진 등급. 65번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가로, 기능, 가로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가로는 안전, 환경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된다. 자, 65번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가로, 기능, 가로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가로는 안전, 환경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 기능, 환경. 65번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65번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가로, 기능, 가로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여기서 가로는 안전,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안전, 기능, 환경. 65번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답은 안전, 환경. 66번 건축법 제2조 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는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법 제2조 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답은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법 제2조 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는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 자, 건축법 제2조의 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는 관계 전문 기술자. 66번 건축법 제2조 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는 관계 전문 기술자. 67번 자,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부도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가로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 67번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부도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가로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67번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부도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가로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67번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부도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가로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67번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부도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가로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따라서 제33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68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가로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여기서 가로는 피난층.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가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20, 따라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자, 68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가로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여기서 가로는 피난층.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가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가로는 20,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68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가로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여기서 가로는 피난층. 따라서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다. 68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몇 년?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따라 답은 피난층 숫자 20. 자, 68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피난층 숫자 20. 자, 다음 공동주택 관리 실무 주관식. 자, 69번 주택법령상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가로 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서 가로는 숫자 1.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가로 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가로는 숫자 2. 따라서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 69번 주택법령상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 답은 숫자 1, 숫자 2. 69번 주택법령상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자, 69번 주택법령상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답은 숫자 1, 숫자 2. 69번 주택법령상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숫자 1, 숫자 2가 답이다. 7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항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자, 4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으로 한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자, 7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항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자, 4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으로 한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자, 7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항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자, 1호부터 몇 호까지 쭉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4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으로 한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7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1항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중 제4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자, 사망.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으로 한다. 따라 답은 숫자 5, 숫자 3. 자, 7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1항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 각 호 중에 제4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 또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으로 한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자, 71번.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100호.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300호. 따라서 답은 숫자 100, 숫자 300. 71번.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300호 이상. 따라 답은 숫자 100, 숫자 300. 71번.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이상?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이상? 300호 이상. 따라서 답은 100호, 300호. 71번.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100호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 따라서 답은 숫자 100, 숫자 300. 71번.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호? 300호. 따라서 답은 숫자 100, 숫자 300. 7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며칠?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며칠?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자, 72번.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자, 7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며칠,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며칠,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7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며칠,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며칠,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7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며칠,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며칠,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72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며칠,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며칠,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숫자 5, 숫자 3. 73번.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의 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무엇이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몇 시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답은 단체 협약 숫자 150. 73번.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의 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무엇에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몇 시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답은 단체 협약 숫자 150. 73번.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의 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무엇이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몇 시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답은 단체 협약 숫자 150. 73번.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의 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무엇이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몇 시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답은 단체 협약 숫자 150. 73번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의 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용자는 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무엇이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몇 시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답은 단체 협약 숫자 150. 자, 계산 문제입니다. 풀이하는 방법은 제외하겠습니다. 74번 다음 조건의 공동주택에서 공급 면적이 80제곱미터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을 구하시오. 단 연간 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 총 세대수 500세대 가로 열고 공급면적 60제곱미터 200세대, 공급면적 80제곱미터 300세대, 총 공급면적은 36,000제곱미터이고 장기수선 계획기간은 20년,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에 연간 수선비는 162,000,000원이다. 이것의 계산한 답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급수 배관 설계 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물 내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 상수로부터의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접속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급수 계통 내의 압력이 다른 계통 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의 유체가 급수 계통으로 유입되어 물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크로스 커넥션. 75번 급수 배관 설계 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물 내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 상수로부터의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접속되는 것을 무엇?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급수 계통 내의 압력이 다른 계통 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의 유체가 급수 계통으로 유입되어 물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크로스 커넥션. 75번 급수 배관 설계 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물 내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 상수로부터의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접속되는 것을 무엇?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급수 계통 내의 압력이 다른 계통 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의 유체가 급수 계통으로 유입되어 물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크로스 커넥션. 75번 급수 배관 설계 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물 내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 상수로부터의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접속되는 것을 무엇?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급수 계통 내의 압력이 다른 계통 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의 유체가 급수 계통으로 유입되어 물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크로스 커넥션. 75번 급수 배관 설계 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물 내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 상수로부터의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접속되는 것을 무엇?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급수 계통 내의 압력이 서로 다른 계통 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의 유체가 급수 계통으로 유입되어 물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크로스 커넥션. 76번. 이것도 계산 문제입니다. 한 번만 읽고 패스하겠습니다. 전기 설비 용량이 각각 80kW, 100kW, 120kW의 부하 설비가 있다. 이때 수요율을 80%로 가정할 경우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시오. 이 답은 숫자 240. 자, 77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그 다음에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답은 경보. 77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가로설비, 여기서 가로는 경보, 따라서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답은 경보. 77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또 가로는 경보, 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답은 경보. 77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그 다음 무엇? 경보설비, 다음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답은 경보. 77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다음 무엇? 경보설비, 그 다음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답은 경보. 다음 또 계산 문제입니다.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8번. 급탕 설비에서 물 20kg을 15도씨에서 65도씨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 kJ를 구하시오. 단 물의 비열은 4.2 kJ/kg 켈빈이다 라고 했을 때 답은 숫자 4200. 79번. 배수 통기 설비의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수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관 내에서도 압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을 무엇? 결합 통기관이라 한다. 따라서 답은 결합. 79번. 배수 통기 설비의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수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관 내에서도 압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무엇? 연결하는 것을 결합 통기관이라 한다. 따라서 답은 결합. 79번. 배수 통기 설비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수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관 내에서도 압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결합 통기관이라 한다. 따라서 답은 결합. 79번 배수 통기 설비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수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관 내에서도 압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을 무엇? 결합 통기관이라 한다. 따라서 답은 결합. 자, 79번 배수 통기 설비의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수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관 내에서도 압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을 무엇? 결합 통기관이라 한다. 따라서 답은 결합. 자, 80번 소음 진동관리 법령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1과 2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위는 데시벨 A. 자,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소음원은 확성기인데 확성기에 5개 설치와 옥내에서 5개로 소음이 나는 경우 시간대별은 주간 07시에서 18시, 야간 22시에서 05시일 때 5개 설치하는 것 1번 이하. 5개 설치일 때 1번은 65 이하, 2번은 61 이하. 자, 80번. 따라서 답은 숫자 65, 숫자 61. 자, 80번. 소음 진동 관리 법령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1과 2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위는 데시벨 A이다.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소음원은 확성기이다. 그리고 소음원을 5개 설치했을 때와 옥내에서 5개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로 나뉘는데, 자, 5개 설치 주간 07시에서 18시는 1 이하인데 1은 65 이하, 야간은 22시에서 05시인데 2번 이하, 2번은 60일 이하. 따라서 답은 숫자 65, 숫자 61. 자, 80번 소음 진동관리 법령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1과 2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소음원은 확성기, 그 다음에 소음원은 5개 설치와 옥내에서 5개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주간 07시에서 18시까지는 5개 설치 시에 1 이하, 1은 65 이하, 야간은 22에서 05시는 2 이하, 2는 60일 이하. 따라서 답은 숫자 65, 숫자 61. 자, 80번 소음 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1과 2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위는 데시벨 A. 대상지역, 주거지역, 소음원은 확성기로 5개 설치와 옥내에서 5개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시간대별로는 주간 07시에서 18시일 때 5개 설치는 1 이하이다. 여기서 1은 65 이하, 야간은 22시에서 05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고 5개 설치일 때 2 이하인데 이 2는 61 이하. 따라서 답은 숫자 65, 숫자 61. 80번 소음 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1과 2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위는 데시벨 A.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소음원은 확성기. 확성기를 5개 설치하는 경우와 옥내에서 5개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시간대별로 주간 07시에서 18시일 때 5개 설치일 때 1 이하는 65 이하, 야간 22시에서 05시 사이에 5개 설치인 경우 2 이하,
여기서 2는 61. 따라서 답은 숫자 65, 숫자 61. 자, 이렇게 해서 제17회 주택관리사무 2차 시험 주관식 문제를 5회 도구 실시했습니다. 공동 주택관리 관계 법규는 법규 문제로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 실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계산 문제가 하나, 둘, 세 문제, 계산 문제가 세 문제 추가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